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시장의 영향도 있고 좀 14일에 재판 결과가 인프라코 중국 법인의 14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공판이 진행된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장이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폭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어. 엄청나게 또 폭락하는 역시는 역시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반등을 엄청나게 또 해줬습니다. 이게 또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거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매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 2조 3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빠르게 매수를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주체가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이랑 싸우다 보니까 개인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락하면 하락해서 대응을 잡으면 되는데 진짜 이건 뭐 정말 어려운 모습이죠. 물론 14일에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유상증자 가격까지 떨어뜨리는 건 좀 심했다. 어떻게 이까지 떨어뜨리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가 유상증자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14일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잠깐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4일에 패소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잠깐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낙폭을 뭐 무작정 제가 일회성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회 요인. 잠깐 뭐 출렁거리다가 패소를 했다. 출렁거리고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4일까지는 지금 이제 12일 지났으니까 13일, 14일 여기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제 불확실성 소멸, 일회성 요인 소멸 그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상증자 가격인 이 가격을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주주들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이 부채를 탕감해서 재물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유상증자 그걸 반영한 가격이 유상증자 가격인데 이까지 떨어뜨리는 거는 좀 심했네요. 그래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반영된 가격들이죠. 반영된 가격들. 유상증자를 하신 분들은 밑에 가격을 좀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밑에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오늘 조금 좀 아찔하셨을 거예요. 자, 이 12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아래 이 121선이 라인 좀 두껍게 자, 여기 위치에 있죠. 여기서 좀 지지 구간을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121선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시장성 요인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4일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밥캣이 있고 인프라코어가 있죠. 인프라코어가 있고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인프라코어를 똑 떼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부분들을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 패소를 하는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인프라코어가 책임진다. 근데 인프라코어를 인수라는 현대 니네가 돈을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할게. 밥캣이랑 지금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부담을 할지 밥캣을 또 매각을 할 가능성들이 거의 뭐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능성들이 솔솔솔솔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패소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을 금액에 따라서 바뀌겠지만은 밥캣을 기존에 이제 밥캣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자, 인프라코어만 똑 떼가지고 소송 부분도 밥캣 놔두고 두산중공업이랑 합병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밥캣을 매각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소송을 패소를 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안 된다. 현대 니네한테 줘야 되는 금액들이 큰 부담이 안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인프라코어는 매각이 완전히 되는 것들이고 밥캣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캐시카우
캐시카우 하는 부분들인데, 밥캣도 돈이 좀 되겠죠. 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 밥캣까지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해서 이 재물을 정상화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 중에 카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라는 것들이죠. 밥캣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14일 이후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려고 하는 사실 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밥캣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소식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때, 두산 인프라코어만 딱 떼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밥캣이랑 같이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따로 별개로 인프라코어 밥캣을 매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밥캣이 매각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라고 하면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밥캣을 매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부담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부담을 현대한테 인프라가 최대로 부담을 하되 현대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밥캣이랑 합병을 해가지고 같이 재원을 두산중공업이랑 밥캣이랑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현대에 또 줄 것 같긴 해요.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렇게 밥캣이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100은 아니고 한 20 정도? 10 정도? 이 금액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부담을 할 것 같고. 자, 근데 승소를 해버렸네. 승소를 해버렸으면은 밥캣이 이제 돈을 잘 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밥캣의 활용도가 캐시카우 목적인 게 끝입니다. 인프라코어도 캐시카우였잖아요. 인프라코어도 캐시카우 역할이었는데 매각을 한 것처럼 밥캣도 재판적인 부분들 합병할 필요가 굳이 없으면은 좀 팔아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겠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밥캣 입장에서도 뭐 매각 M&A 가격이 좀 결정이 되면서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밥캣을 또 매각을 하는 가능성들이 거의 제로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들. 자, 뭐 일단은 인프라코어가 좀 부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합의를 해서 현대에서 우리 그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니까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것들은 본 입찰을 받아가지고 현대로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한 거고 본 계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본 입찰을 받았다라는 것들이지. 본 계약은 M&A랑 틀립니다. 이건 양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자 라고 하는 양해 각서일 뿐이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는 14일 이후가 될 것 같고요. 14일 이후에 재판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현대 재판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의를 하자. 니네 이렇게 부담을 만약에 우리 승소를 한다 그러면 니네 부담할 게 없으니까 본계약 바로 체결하자. 1월 말 안에. 그리고 우리 패소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어가 이 정도는 부담을 할 거고 현대 니네가 이거를 이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1월 말에 본계약을 체결을 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14일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건데 14일 전후로 이 선 넘는다 그러면 진짜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지켜야 될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 가격인데 이걸 넘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너무한 것도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한 거라고 봅니다. 자, 모든 부분들은 이러한 요인들은 두산 인프라코의 재판 결과 14일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오늘 거래가 끝났으니까 13일 그리고 14일까지는 관망세가 조금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망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시장이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을 넘으면 진짜 선 넘는 거니까 이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을 넘는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패소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들인데 잠깐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이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한다. 자, 이런 부분처럼 이 구간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크게 이 변동성, 평소의 변동성이 이거였다면은 잠깐 이때는 막 출렁출렁 거릴 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 우리 이틀 14일까지는 13일 14일에는 종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판단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잘 보고 판단하자고요. 자, 일단은 제가 시장에 대한,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삼성전자의 브리핑을 드리면서 안내를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따가 삼성전자의 브리핑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래프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